이번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음악 좀 바꿀까요? 미제 사건,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1997년 8월 14일 새벽입니다. 8월 14일이면 오늘도 8월 달인데요. 19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주 시내 관덕정이란 곳이 있대요. 혹시 제주도 사시는 분, 관덕정이라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 관덕정 인근에 법원 청사가 있는데요. 그 법원 청사에 철거 공사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거 공사 현장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여성의 시체에는요, 얼굴과 그리고 뒤통수, 그리고 목덜미에 아주 심한 구타 흔적이 있고요. 얼굴, 그러니까 이 머리 쪽, 둔부 부분 쪽에 굉장히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고요. 정말 특이했던 건 유두가 도려내져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말로 해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사람들한테는 젖꼭지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이 도련에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의 음부, 여성에겐 성기를 말하죠. 그녀의 음부가 다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32살의 고씨였어요. 그녀는 사실 근처 단란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새벽 늦게 귀가를 하다가 괴한한테 습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공사 현장으로 이렇게 끌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살해된 걸로 추정만 되고 있죠. 근데요, 고 씨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가 습격을 받기 전에 습격을 당한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요, 같은 범인으로 이제 예측이 추정이 되는데 그 범인한테 먼저 구타를 받고 습격을 당해서 완전 피투성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범인이 처음에 자신이 타겟으로 잡았던 그 여자를 막 피가 나도록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놓고는 그 여자를 그대로 둔 채 고 씨를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남겨진 여자는요? 목숨은 건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있다가 뭐야? 저 뭐야? 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정말 다행히 이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준 거죠.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어요. 한 명의 여자가 크게 다쳤고 나머지 한 명의 여자가 시체로 발견됐으니까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인 거예요. 이게 새벽 2시인가? 그때 이뤄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목격자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던 어느 날 사건 발생 23일이 지난 9월 6일입니다. 자신이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와요. 따르르 따르르. 그리고 나서 이 전화를 통해서 한 남자가 내가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는 전화였습니다. 범인은 이 전화를 5번이나 해요. 내가 관덕정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요.
경찰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걸려온 전화를 다 추적했어요. 그리고 공중전화를 찾아냅니다. 근데 공중전화에 이미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공중전화에 뭐가 남아있죠, 여러분? 공중전화는 분명히 그 범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썼을 거고, 그럼 뭐가 남아있죠? 그렇죠. 지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문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취한 지문으로 김모 씨를 체포하게 돼요. 김모 씨는요, 자신의 자백에 의해서 8월 3일, 그리고 9월 24일, 관덕정 근처에서 자신이 강간 미수와 특수 강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요. 이게 한 번은 그냥 피해자를 때린 거고 한 번은 한 건데, 이렇게 강도를 한 건데, 자기가 저지른 이 다른 사건 있잖아. 다른 사건과 굉장히 수법이 유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날 말고 8월 3일과 9월 24일 날 관덕정 근처에서 다른 강간 미수와 강도를 저지른 거야.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보니까는 이 일의 고 씨가 죽었던 일과 굉장히 수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가 내가 관덕정 사건의 범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관덕정 근처에 있었는데 여자 2명이 싸우고 있었다. 여자 2명이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밤이 새벽이고 늦고 하니까 이 여자 2명한테 돈을 훔치려고 돌로 여자를 내려치고 핸드백을 들고 달아났다. 그랬는데 나는 돌로 내려친 줄 알았던 고 씨가 핸드백을 돌려달라고 막 쫓아오자 그냥 살해해버렸다. 라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재연까지 다 했어요. 내가 이 새벽 시간에 이 여자를 돌로 머리 치고 사건 재연하는 거 여러분 다시 아시죠? 사건 재연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건 재연이 그 범인한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나쁜 경찰들이 현장 검증할 때 너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장 검증에서의 실제로 얘가 어떻게 범인을 저질렀는지 증거 자료로 쓰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요. 다 사건 재연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재판에 선 김모 씨는 바로 살인 혐의를 부인합니다. 내가 그 옛날 8월 3일하고 9월 24일 그 강간하고 그거 그 강도 짓거리는 제가 했지만 전 그거 살인은 제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야. 뭐야? 너 현장 검증 다 했다며. 그거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살인은 안 저질렀어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백을 처음에 했잖아. 내가 저질렀다고. 근데 내가 저질렀다는 말 외에는 내가 안 저질렀다고 만약에 안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증거가 없어.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어. 그냥 자기가 말로만 저질렀다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는 단순히 강도와 강간 미수와 강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종료됐어요. 제주도 관덕정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요.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요. 안 그래요? 왜 처음엔 죽였다고 했다가 나중엔 아니라고 했을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안 죽였단 거면은 처음에 경찰들은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하니까 얘한테 일단 다 몰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사람 있죠. 실제 범인에 대한 증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5번이나 전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리고 왜 자수했을까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데 왜 자수를 했을까요?